민주야, 나 죽을 것 같아. 다리가 안 움직여. 너라도 먼저 도망가, 제발. 진호야, 눈 똑바로 떠.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조난당한 설산, 겁에 질려 울먹이던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영하 20도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던 연약한 그녀가 피투성이가 된 연인의 다리를 거침없이 찢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팔뚝 위로 솟아오른 단단한 근육과 칼을 다루는 소름 끼치는 능숙함까지. 너, 도대체 누구야? 내가 알던 민주 맞아? 조난된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난 그녀의 진짜 정체와 10년간 숨겨온 국가 기밀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단검이 빛나는 순간 숨막히는 생존 투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눈부시게 하얀 눈꽃이 나뭇가지마다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민주의 배낭끈을 고쳐 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야, 배낭 무겁지? 나한테 줘. 내가 들게. 민주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이 정도는 나도 들 수 있어. 벌써 3번이나 물어봤잖아. 진호가 민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서 그러지. 너처럼 가냘픈 애가 이런 험한 산을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래? 힘들면 꼭 말해야 해. 내가 업어서라도 내려갈 거니까. 민주가 배낭을 다시 고쳐 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말 힘들면 꼭 말할게. 그런데 진호야, 오늘 꼭 이 산을 넘어야 하는 거야? 진호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묵직한 하드웨어 키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야.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열쇠거든. 이걸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우리도 마음 편히 결혼 준비할 수 있어. 민주가 진호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다른 사람 시켜도 되잖아. 왜 위험하게 직접 가려고 해? 진호가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그래. 회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거든. 어쨌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정상만 넘으면 금방이야. 두 사람이 한참을 더 걸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전체가 하얀 장막에 가린 듯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돌풍이 몰아치며 사방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주야, 내 손 꼭 잡아. 아무것도 안 보여. 진호가 당황해서 외치며 민주의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 소리 때문에 민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호의 눈에 바위 뒤로 몸을 숨긴 검은 옷의 사내들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진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뒷걸음질 치던 진호의 발이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민주야.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수십 미터를 구른 진호의 몸이 커다란 바위에 부딪히고서야 멈췄습니다. 아, 내 다리, 내 다리가. 진호가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뒤틀린 다리 사이로 하얀 뼈가 살을 뚫고 나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민주가 눈더미를 헤치며 순식간에 진호 곁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진호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민주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들리던 수줍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호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야, 나 죽을 것 같아. 다리가 이상해. 뼈가 보여. 민주가 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 눈 봐. 정신 차려야 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민주가 배낭 옆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전술용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민주야, 그 칼은 뭐야? 너 왜 그래? 진호가 겁에 질려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진호의 등산복 바지를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떨어진 소나무 가지 2개를 가져와 다리 양옆에 댔습니다. 민주가 배낭에서 튼튼한 줄을 꺼내 아주 능숙하게 다리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살해. 너무 아파. 진호가 비명을 질렀지만 민주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줄을 꽉 조이며 진호의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출혈이 심해. 일단 지혈부터 했으니까 조금만 참아. 진호는 눈물이 범벅된 눈으로 민주의 팔을 보았습니다. 가느다란 팔인 줄 알았는데 힘을 줄 때마다 단단한 근육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주의 손목과 팔뚝에는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한 흉터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민주야, 너 팔에 그 흉터들은 뭐야? 너 도대체 누구야?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가 진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니야. 이 열쇠는 내가 보관할게. 곧 그놈들이 올 거야. 민주는 진호의 보안키를 자신의 조끼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의 눈을 손으로 긁어 모아 진호의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여기 두고 가려는 거야? 진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주가 진호의 입술 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죽어. 내가 미끼를 던져놨으니까 놈들은 저쪽으로 갈 거야.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민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멀리 떨어진 낭떠러지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진호는 눈 속에 파묻힌 채 민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다며 무서워하던 민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주가 다시 진호에게 다가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진호야, 똑똑히 들어.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말에만 복종해. 알았어? 진호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가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 흔적을 지우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진호는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온몸을 벌벌 떨며 민주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불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숲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을 밟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가 눈 속에 파묻힌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숲을 응시했습니다. 강철구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입가에 침을 닦으며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철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호가 이 근처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잡히고 있어요. 강철구가 손에 든 추적 장비를 흔들며 진호가 숨은 참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진호야,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기어 나와라. 진호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민주의 옷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철구,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민주야, 저 사람이 내 회사를 망가뜨린 그 악마야. 민주가 진호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저놈들 손에 총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민주가 진호의 등산복 외투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단추 옆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전자장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야, 이게 왜 내 옷에 붙어 있어? 진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주가 그 작은 장비를 발로 밟아 으스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위치 추적기야. 너를 여기까지 끌어들인 게 저놈들이라는 증거지. 강철구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엽총을 어깨에 메고 비웃었습니다. 진호야, 너처럼 멍청한 놈이 그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목걸이만 넘기면 너랑 그 예쁜 여자친구는 살려보내주마. 진호가 고통을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못 줘.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강철구가 껄껄 웃으며 옆에 있던 사내에게 턱짓했습니다. 경찰? 이 눈보라 속에 경찰이 어떻게 오냐? 야, 가서 저놈 목에 걸린 것 좀 뺏어와라. 덩치 큰 사내가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민주를 밀치며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켜, 이 계집애야. 다치기 싫으면 저리 가라고. 사내가 민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아래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내 손목, 내 손목이.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고 사내의 팔꿈치를 발로 찍어 누르며 그가 쥐고 있던 칼을 빼앗았습니다. 강철구가 당황해서 메고 있던 엽총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민주가 차가운 표정으로 칼날을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내려가면 목숨은 살려주지. 하지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그땐 정말 죽어. 강철구가 엽총의 놀이쇠를 당기며 민주의 이마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허세를 부려? 내 총알이 빠른지 내 칼이 빠른지 내기해 볼까? 진호가 민주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민주야, 위험해. 그냥 저 사람 줘버려. 민주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강철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철구 씨,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저 산 위를 봐. 당신이 쏜 총소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 안 해봤어? 강철구가 흠칫하며 산 위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주가 강철구의 시선이 흔들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렸습니다. 민주의 발이 강철구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고 엽총이 눈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연이 진짜. 강철구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주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복부에 정권을 꽂았습니다. 강철구가 배를 움켜쥐고 눈밭에 뒹굴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민주가 날아간 엽총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총열을 분해해서 부러뜨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지금 당장 꺼지라고. 강철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이래? 민주는 대답 대신 진호를 부축하며 가파른 능선 쪽을 가리켰습니다. 진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민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주야, 너 진짜 민주 맞아? 내가 알던 그 김민주 맞아? 민주가 진호를 등에 업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지금은 나를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저놈들이 사람들을 더 불렀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불길한 진동음이 발밑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들어 정상 부근을 쳐다보며 진호의 몸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눈사태야. 모두 꽉 잡아. 민주의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눈더미가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구와 그의 수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의 거대한 바위 돌출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호는 민주의 등에 매달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대한 하얀 파도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주가 바위 틈새로 몸을 던지며 진호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사방이 암흑으로 변하며 모든 소리가 눈더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강철구 일행의 비명소리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민주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눈사태가 지나간 자리에 오직 고요한 공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방을 뒤덮었던 거대한 눈의 파도가 지나가고 산 위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민주가 먼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주는 쌓인 눈을 손으로 헤치며 진호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진호야, 일어날 수 있겠어? 정신 차려봐. 진호가 눈을 비비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민주야. 나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은 거야? 민주가 저 멀리 눈더미 위로 삐져나온 손 하나를 가리키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눈사태가 덮치기 전에 공기가 통할 구멍을 미리 봐뒀거든. 저놈들은 운이 좋은 줄 알아야 해. 민주가 눈더미로 걸어가 발로 눈을 툭툭 치자 강철구가 컥컥 소리를 내며 눈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강철구는 입안에 가득 찬 눈을 뱉어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어. 야, 너희들 다 어디 있어? 빨리 안 나와? 강철구의 외침에 눈더미 곳곳에서 수아들이 비틀거리며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장비와 총기를 모두 잃어버린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강철구가 민주를 발견하고는 다시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아까 내 총 부러뜨린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민주가 강철구의 코앞까지 다가가 차가운 칼날을 그의 목등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강철구 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돼? 당신들 지금 장비도 없고 식량도 없어. 여기서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버리고 갈 거야. 죽기 싫으면 닥치고 내 지시만 따라. 강철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봐,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한참 위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주가 칼을 칼집에 꽂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이 대접받고 싶으면 경로당으로 가. 여기는 생지옥이야. 지금부터 내가 대장이야. 알았어? 옆에서 지켜보던 진호가 민주의 팔을 잡으며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야, 저 인간들을 왜 살려준 거야? 그냥 눈 속에 내버려 두지 그랬어.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잖아. 민주가 진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냉정하게 생각해. 내 다리 부상 때문에 내가 너를 계속 업고 갈 수는 없어. 저놈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너를 날라야 해. 저놈들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유용한 짐꾼일 뿐이야. 진호가 억울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런 인간들 도움받기는 싫어. 차라리 내가 기어갈게. 민주가 진호의 뺨을 어루만지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 너 살리려는 거야. 저놈들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민주는 주변 지형을 유심히 살피더니 북쪽 능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과거 707 특임대 시절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비밀 군사 대피소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쪽에 바위가 깎인 모양을 봐. 저 근처에 우리가 쉴 곳이 있어. 강철구,
너희들 당장 나무 꺾어와서 들것 만들어. 안 그러면 여기서 다 얼어 죽게 내버려 둘 거야. 강철구가 투덜거리며 수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대장님이 시키잖아. 빨리 안 움직여. 나무 안 꺾어오고 뭐해. 강철구 일행은 민주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부러진 나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사이 배낭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산 아래쪽을 비춰보았습니다. 멀리서 여러 개의 불빛이 산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주야, 저기 불빛 보여. 구조대인가 봐. 살았어. 진호가 기뻐하며 소리쳤지만 민주의 표정은 더욱 어둡게 굳었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저건 구조대가 아니야. 움직임이 너무 조직적이고 빨라. 아마 강철구 뒤에 있는 그놈들이 보낸 사설 용병들일 거야. 진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빛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용병이라고? 그럼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야? 민주가 진호의 배낭을 챙겨 매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응, 저놈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강철구까지 다 죽이려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길로 가면 안 돼. 더 험하고 가파른 능선으로 가야 해. 강철구가 들것을 완성해서 가져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불빛 우리 애들 아니야? 나를 구하러 온 것 같은데? 민주가 강철구의 멱살을 잡아채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꿈깨. 저놈들은 지금 당신 입을 막으러 오는 거야. 살고 싶으면 내 뒤만 바짝 따라와. 알았어? 강철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진호를 들것에 눕히고 강철구의 수하들에게 들것을 들게 했습니다. 민주가 앞장서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가파른 절벽 쪽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들것에 실려가며 민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전진하는 민주의 어깨가 그 어떤 바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불빛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주는 더욱 속도를 높여 험준한 바위산 사이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어둠과 추위가 깊어질수록 민주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며 길을 찾아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민주가 거대한 바위 벽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뒤따르던 강철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야, 길도 없는 이런 절벽에서 뭘 찾는 거야? 우리 다 얼어 죽일 작정이야? 민주가 강철구의 말을 무시하고 바위 틈새에 쌓인 눈을 거칠게 파헤치며 대답했습니다. 입 다물고 기다려. 죽기 싫으면 내 지시에 따르라고 했지. 진호가 들것 위에서 몸을 떨며 민주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주야, 정말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너무 추워서 손발이 안 움직여. 민주가 차가운 바위면을 힘껏 누르자 육중한 철문 소리가 들리며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민주가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진호야,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제 따뜻해질 거야.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비상등이 켜지며 현대식 군사시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과거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뒤 지금은 707 특임대가 관리하는 비밀 대피소였습니다. 민주가 진호를 깨끗한 침대에 눕히며 강철구 일행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저쪽 구석에 꼼짝 말고 앉아 있어. 허튼 짓 하면 그 즉시 사살한다. 강철구가 시설 내부에 번쩍이는 장비들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산속에 이런 곳이 있었어?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나라에서 일하는 요원이라도 되는 거야? 민주가 구급함에서 수술 도구를 꺼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알면 다쳐. 강철구 씨는 저기서 진호 다리 고정할 도구나
깨끗이 닦아둬. 민주가 진호의 상처 부위를 살피며 마취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진호가 겁에 질린 눈으로 민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주야, 나 너무 무서워. 네가 직접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민주가 진호의 땀을 닦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 믿지? 지금 뼈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못 쓸 수도 있어.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민주가 숙련된 솜씨로 진호의 다리 근육을 절개하고 어긋난 뼈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고통에 신음하며 민주의 어깨 너머 벽면을 보았습니다. 벽에는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자와 함께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든 민주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야, 저 사진 속 인물 정말 너야? 저 무서운 총을 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그 김민주 맞아? 민주가 상처를 봉합하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응, 진호야. 나 사실은 군인이었어. 네가 알면 무서워할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진호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강철구가 무기고 근처를 서성거리며 슬쩍 총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민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술용 칼을 던져 강철구의 옷소매를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강철구,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그땐 팔을 자를 거야. 강철구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알았어. 안 움직일게. 제발 살려줘. 민주는 수술을 마치고 진호에게 항생제를 주사한 뒤 무전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주가 복잡한 암호 주파수를 맞추며 본부로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하나. 현재 설악산 비밀거점에 조난자들과 함께 대피 중이다. 즉시 구조대를 파견하라. 무전기 너머에서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수리 하나 반갑다. 김대위 살아있었군. 현재 인근 부대 대원들이 출동했다. 끝까지 버텨라. 진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김대위라니? 너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민주가 전술조끼를 챙겨 입으며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호야,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 밖에서 용병들이 이 대피소 입구를 찾고 있어. 강철구가 보낸 놈들이야. 민주는 무기고에서 소총과 야간 투시경을 꺼내들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진호가 민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주야, 나가지 마. 그냥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 너무 위험해. 민주가 진호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안 돼. 저놈들이 폭약을 설치하고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매몰돼. 내가 나가서 정리하고 올게. 민주가 진호의 손에 권총 한 자루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진호야, 이건 마지막 방어선이야. 만약 내가 10분 안에 안 돌아오면 이 열쇠를 파괴하고 시설을 폐쇄해. 알았지? 진호는 눈물이 앞을 가려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야간 투시경을 내려쓰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강철구가 구석에서 벌벌 떨며 진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야, 진호야. 저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니다. 너 도대체 어떤 여자랑 연애를 한 거냐? 진호가 권총을 꽉 쥐며 강철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닥쳐. 민주 손에 죽기 싫으면 구석에서 숨소리도 내지 마. 시설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며 대피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민주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707 특임대의 자존심을 건 민주의 고독한 전투가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벙커 입구가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희뿌연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주가 연막탄과 섬광탄의 핀을 동시에 뽑아 어두운 통로 너머로 던졌습니다. 눈을 찌르는 강렬한 빛과 함께 용병들의 비명이 사강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이 안 보여. 크악! 어디서 쏘는 거야? 민주가 야간 투시경을 내리며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주가 소총을 짧게 끊어 쏘자 용병들이 맥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민주는 천장의 낡은 배관을 붙잡고 원숭이처럼 가볍게 상층부로 올라갔습니다. 용병 대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년, 당장 나와.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민주가 대장의 머리 위에서 소리 없이 하강하며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 쥐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대장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민주가 대장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감히 여기를 들어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한편 그 시각 병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강철구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강철구가 진호의 눈치를 살피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호야, 너 그 목걸이 나한테 주면 내가 너 살려줄게. 저 미친년이랑 있으면 너도 같이 죽어. 진호가 권총을 꽉 쥐며 강철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강철구,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민주가 말했지? 너는 그냥 짐꾼일 뿐이라고. 강철구가 비열하게 웃으며 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리 병신 주제에 총은 무슨 총이야? 이리 내놔. 진호가 민주에게 배운 대로 권총 손잡이로 강철구의 미간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철구가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뒹굴자 진호가 그의 가슴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나도 이제 예전의 이진호가 아니야. 민주가 나를 어떻게 지켰는데 너 같은 놈한테 당할 것 같아? 그때 복도에서 마지막 용병과 민주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병이 휘두른 칼이 민주의 어깨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주가 신음하며 벽을 짚었지만 곧바로 적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어디 다친 거야? 진호가 병실 문을 열고 나오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민주가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며 진호에게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진호야. 이 정도는 긁힌 거야. 나 약속 지켰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 진호가 민주를 껴안고 엉엉 울며 그녀의 얼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보야,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뭐가 괜찮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민주가 강철구를 질질 끌고 가 벙커 구석의 철창방에 거칠게 던져 넣었습니다. 민주가 강철구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USB를 찾아내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철구 씨, 여기 당신 뒤에 있는 놈들 명단 다 들어있지? 이제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강철구가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김대위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시켜서 한 일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민주는 강철구의 말을 무시하고 진호의 곁으로 돌아와 무전기를 켰습니다. 밖에서는 어느덧 어둠이 걷히고 붉은 새벽빛이 벙커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회전날개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헬기 소리야. 정말 구조대가 온 거야? 진호가 기뻐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검은 복장의 대원들이 일제히 벙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대원들이 현장의 처참한 흔적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민주 앞에 섰습니다. 김대위님, 707 특임대 구조팀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민주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진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민주와 대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주야, 저 사람들이 왜 너한테 경례를 해? 너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구조팀장이 진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진호 씨, 김민주 대위님은 우리 부대의 전설입니다. 대위님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진호는 민주의 피 묻은 군복 조끼와 굳건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주가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진호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으로 가자. 민주와 진호가 헬기에 몸을 실었을 때 산 아래로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민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녀의 강인함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헬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하얀 설산의 비극을 뒤로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민주의 품 안에서 진호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안도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707 여전사의 고독하고 위대한 구조작전이 빛나는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지도 어느덧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진호가 다리에 감긴 깁스를 만지며 민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주야, 나 이제 다리 하나도 안 아파. 너 덕분에 정말 빨리 낫는 것 같아. 민주가 사과를 깎다 말고 멈칫하더니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 뼈가 붙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진호가 민주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산에서 나 업고 내려오느라 무리해서 그런 거지? 민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나 원래 튼튼하잖아.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사실 민주는 산에서의 무리한 전투와 조난자 수색 과정에서 예전에 다쳤던 척추 부상이 심각하게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 복장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박 형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민주 앞에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주 씨,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진호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하며 소리쳤습니다. 살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는 저를 구하려고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요. 박 형사가 비웃으며 진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김민주 씨, 707 부대원들이 여기 못 오게 조치해뒀으니까 헛꿈 꾸지 마세요. 민주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 형사를 노려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강철구 뒤에 있는 놈들이 당신한테 얼마를 준 거지? 경찰이 범죄자 심부름이나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박 형사가 민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주가 그의 손목을 쳐내며 자리에 버텼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 내 환자 지켜야 하니까. 형사들이 물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동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비상 조명조차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복도를 뒤덮었습니다. 민주야, 불이 왜 이래? 아무것도 안 보여. 진호가 어둠 속에서 민주의 손을 더듬어 찾으며 외쳤습니다. 민주가 진호의 손등을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당황하지 마. 놈들이 병원 시스템을 해킹했어. 지금부터는 전쟁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주머니에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 진호의 링거줄에 꽂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님. 그 주사기 안에 든 게 뭐죠? 지금 영양제 놓을 시간이 아닌데요. 민주가 여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여자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지시입니다. 비켜주세요. 민주가 여자의 팔을 꺾으며 주사기를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주사기 안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바닥을 부식시키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독극물이잖아. 너 누구야? 민주의 외침과 동시에 여자가 품에서 칼을 꺼내 민주의 어깨를 공격했습니다. 민주가 통증을 참고 여자의 목을 가격해 쓰러뜨렸지만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야, 사람들이 오고 있어. 총소리 같아. 진호가 노트북을 열며 다급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시스템을 복구해 볼게. 보안실 서버만 뚫으면 문을 열 수 있어. 민주가 벽에 등을 기대고 신음하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해킹에만 집중해. 여기는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복도에서는 소음기 달린 총소리가 들리며 경비원들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암살자들이 가스총을 쏘며 병실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천장 환풍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가스 같아. 진호가 코를 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침대 옆에 있던 커다란 의료용 산소 탱크를 끌어당겼습니다. 진호야, 저놈들이 가스를 마시고 우리가 잠들길 기다리고 있어. 그때를 노릴 거야. 민주가 산소 탱크의 밸브를 살짝 열고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야, 내가 신호를 주면 침대 아래로 숨어. 알았지? 진호가 민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주야,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제발 무리하지 마. 우리 같이 살아야 하잖아. 민주가 진호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지? 당신 곁은 죽어도 안 떠난다고. 707 대원이 이 정도 가스에 쓰러질 것 같아? 암살자들이 병실 문에 폭약을 설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집어들고 산소 탱크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보안 코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의 거친 숨소리와 적들의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이 부서지며 암살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주가 라이터에 불꽃을 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지옥이 병실 안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고 검은 연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주가 라이터 불꽃을 산소 밸브 근처로 가져가며 진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지금이야. 침대 밑으로 숨어. 진호가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바닥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거대한 화염이 병실 입구를 덮쳤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암살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나뒹굴었습니다. 민주가 통증으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암살자의 목을 잡아챘습니다. 너희 같은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민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암살자의 머리를 벽에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더 많은 무장괴한들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밧줄을 타고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김대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훈이가 왔습니다. 민주의 옛 동료인 상훈이 착지와 동시에 소음기 달린 총을 난사하며 외쳤습니다. 상훈 뒤로 3명의 전직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추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상훈아, 내가 부탁한 물건들은 다 챙겨왔어? 상훈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민주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그럼요, 대위님. 병원 외곽은 이미 우리 애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저기 부상당한 분이 진호 씨입니까? 진호가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든 채 기어 나오며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너 괜찮아? 저분들은 누구야? 민주가 진호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내 동료들이야. 이제 안심해도 돼. 빨리 그 장부 파일부터 전송해. 진호가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노트북 화면을 민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부 암호 다 풀었어. 지금 방송국이랑 검찰청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어. 전송률 90%야. 복도에서는 상훈 일행이 암살자들을 하나씩 제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7 출신 블랙 요원들의 전투력은 일반 암살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 5분 만에 복도를 가득 메웠던 암살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송 완료. 민주야, 다 보냈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진호가 환호하며 노트북을 높이 들었을 때 병실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명 기업의 비자금 장부와 부패 경찰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주가 그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야, 왜 그래? 어디가 더 아픈 거야? 선생님, 여기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진호가 민주를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상훈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구급팀, 지금 당장 VIP 병실로 의사 모셔와. 대위님 상태가 안 좋다. 잠시 후 병원 복도에 수십 명의 특수 기동대원들이 진입하여 현장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박 형사와 암살자들이 대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철구 역시 유치장에서 추가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진호야, 다 끝났어. 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민주가 진호의 품바구니 안에서 힘겹게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진호가 민주의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응, 민주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제발 눈 좀 떠봐. 민주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진호는 휠체어를 탄 채 수술실 문 앞을 지켰습니다. 상훈과 대원들이 그 곁을 든든하게 호위하며 진호를 위로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워낙 기초 체력이 좋으셔서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진호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민주의 창백한 얼굴 위로 밤새 내린 하얀 눈송이가 창가에 맺혔습니다. 진호는 민주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거대 기업의 몰락과 여전사의 활약으로 떠들썩했지만 병실 안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했습니다. 진호는 창밖에 눈을 보며 민주와 함께할 따뜻한 봄날을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설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호가 한 손에는 소풍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 대신 민주의 어깨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주가 진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보폭을 줄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호야, 다리 정말 괜찮은 거야? 힘들면 저기 정자에서 좀 쉬었다 갈까? 진호가 씩씩하게 가슴을 펴며 바구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민주야, 나 이제 정말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우리 김 대위님 보살핌 덕분이지. 민주가 진호의 장난 섞인 말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또 그 소리네. 나는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이야. 내 의지가 강해서 빨리 나은 거지. 진호가 걸음을 멈추고 민주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추운 눈더미 속에서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네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이제 평생 너를 지켜주고 싶어. 민주가 진호의 손을 꽉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그런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우리 저기 아이들 기다리는 곳으로 얼른 가자. 두 사람은 마을 회관앞 너른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민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 선생님이랑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볼까?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번쩍 들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민주가 배낭에서 호각과 은박 담요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가 아이들에게 호신술 동작을 시연할 때마다 아이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마을 이장님이 진호에게 인삼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예비 신부가 참 대단해. 저렇게 야무진 처자는 내 평생 처음 보네. 진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민주가 겉보기엔 저래도 속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만났죠. 이장님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진호의 어깨목을 툭 쳤습니다. 복이 많다마다. 둘이 아주 잘 어울려. 얼른 국수 먹게 해줘야지. 어느덧 수업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와 진호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마을 뒷산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가 주머니에서 낡은 전술용 칼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이 칼 볼 때마다 그날 생각이 나. 그때는 정말 너를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진호가 민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기억은 다 잊어버려. 이 칼은 이제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도구일 뿐이잖아. 민주가 칼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진호야, 나 사실 어제 서랍 정리하다가 내 707 배지를 다시 꺼내봤어. 예전에는 그게 내 과거를 가두는 굴레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니야. 진호가 민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배지는 내 자부심이잖아. 네가 그 힘든 훈련을 견뎠기에 나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도 결심한 게 있어. 민주가 궁금한 표정으로 진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결심이라니? 무슨 결심? 진호가 노을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 너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분들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전역 군인들을 돕는 재단이야. 이름은 민주재단으로 정했어. 민주가 깜짝 놀라며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정말이야? 그렇게 큰일을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진호가 민주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네가 평생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어. 너는 이제 전설의 요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천사가 되는 거야. 민주가 감동에 젖어 진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진호야, 정말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진호가 민주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그 산에서 이미 끝났을 거야. 우리 이제 평생 서로 지켜주며 살자.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아름다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언덕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707 특임대의 강인한 여전사였던 민주는 이제 진호의 사랑스러운 연인이자 세상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민주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봄바람을 타고 가볍게 이어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설산의 매서운 추위는 어느덧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사랑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연인이 사실은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든든한 영웅이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연약해 보이던 민주 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숨겨왔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겁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무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따뜻하고 숭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여러분 몰래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에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고마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주 씨와 진호 씨가 험한 산을 내려와 맞이한 저 찬란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화사한 꽃길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